최근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정계를 움직이는 두 거물,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충돌한 사건인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는 일론을 마약 중독자라며 몰아붙였고, 이 국내 언론은 속보를 타며 이들의 관계가 끝났다 단정 짓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이 놀랍게도 테슬라 전문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이렇게 분석하는데요. 이건 사춘기 친구들 사이의 다툼일 뿐 이번 주말이 되면 다시 화해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댄 아이브스의 예측이 맞는 걸까요? 이 믿기 힘든 예측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테슬라와 구글의 자율주행 전쟁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1초도 놓치지 않도록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는 마약 중독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제목인데요. 이 기사는 그의 리더십과 테슬라의 미래에 심각한 의문을 제시하며 트럼프와의 갈등이 마약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도 이에 동참하듯 속보를 연이어서 내보내고 있고,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종말을 고했다라는 식의 보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정말 끝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모든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글을 올리고 계시고, 또 일론 머스크에게 매우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트럼프의 실제 인터뷰 전체를 들여다보면 트럼프는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의도는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일론 머스크를 감싸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당신 밑에서 일할 때 약물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나요? 저는 그의 약물 사용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현재 상태를 모릅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는 매우 불공정하게 들립니다. 이는 워싱턴 포스트의 해석이 과장되었다라는 증거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이 머스크 역시 X에서 알겠다면서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미국의 정치판이 뒤흔들리게 되었다라는 조금은 자조적인 목소리로 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두 거물들이 전략적으로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최근 LA에서 불법 이민자 폭동이 터지며 이슈가 완전 다른 방향으로 쏠리자 이번 갈등은 자연스레 가라앉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보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의 일부일까요? 이 갈등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전략이라면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석을 하고 있는 댄 아이브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며, 월가에서는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부터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바꾸지 않으시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핵심 인물에 대한 큰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리스크를 무시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건 마치 중학교 때 친구지만 경쟁하는 관계, 그러니까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억만장자이자 거대 제국의 리더들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우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이 문제는 오늘 안으로, 아니면 주말까지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머스크의 자율주행이나 더 큰 비전에 대한 규제 환경을 바꿀 거라고 보지 않아요. Our view that this changes the regulatory landscape for Musk when it comes to autonomous and the broader vision. 하지만 이런 말싸움이 회사 시가총액을 1,500억 달러 이상 흔들고 있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상황을 윤할 수 있나요? 그럼 변동성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리스크를 만들지 않나요? A risk that a lot of institutions just won't take. 우리는 늘 말했죠. 테슬라는 그런 회사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변동성은 필연적이죠. 머스크와 함께해온 과정에서 늘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소음을 뚫고 자율주행 비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AI 미래에서 훨씬 앞서 있다고 봅니다. 어제는 정말 기묘한 이야기 같은 날이었어요. 테슬라를 다룬 오랜 시간 중에서도 어제는 가장 이상한 날 상위 3위, 어쩌면 1위일 겁니다. It might win the prize, top 3, maybe top 1, for one of the strangest days that I've ever seen. 작년에 머스크는 보조금을 없애도 테슬라에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존슨 의장이나 트럼프 대통령 관련 보도를 보면
왜 그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입장을 바꾼 걸까요? 그는 이제 백악관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로 트럼프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죠. 보조금 폐지는 테슬라보다는 디트로이트의 대형 자동차 회사들에 더 큰 타격을 줄 거예요. The others in terms of the Detroit Big Three. But then you also look at what's happening here. 그리고 여기엔 포커 게임 같은 요소도 있다고 봐요. 머스크는 중국 때문에 트럼프와 거리를 두려는 거죠. 베이징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중국 시장, 원자재, 수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Raw 고려하면요. materials, how important that is from a demand perspective. 그는 균형을 맞추려는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더 긴 게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For the 봅니다. moment, I do believe potentially there's a longer game here.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리브랜딩을 시도하는 건가요? 공화당이 큰 패배를 당할 거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워싱턴에서 머스크는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받든 미움받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죠. 그래서 백악관이 이 전화 통화를 주선하려는 거예요. That's why White House, it seems trying to put together this phone call. 이 친구 겸 라이벌 싸움에서 트럼프나 머스크 누구도 승자가 없어요. 두 사람이 샌드박스에서 노는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다시 같이 놀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약간 긴장 상태일 뿐이죠. 당신은 꽤 중요한 점을 암시하고 있네요.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테슬라 브랜드를 되살리려는 거라고. 트럼프 지지로 인한 반발과 특히 미국 외 지역에서의 판매 감소를 줄이기 위해 MH의 이미지를 덜어내는 시도라는 거죠. 정말로 그가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Blowback and a lot of fall off in sales, particularly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Do you really think that actually this is a vocal way of his distancing himself? 그리고 트럼프와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가면서 테슬라 브랜드와 머스크 본인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노력일까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집을 태워서 소방관을 만나는 식은 아니죠. 상황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Navigate the situation very carefully. 트럼프를 적이 아니라 친구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 갈등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자율주행 규제에서 테슬라가 큰 이점을 얻을 거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웨이모도 약간의 이점이 있겠지만요. Tesla, I view as a huge advantage there. You could say Waymo little as well. 지금 트럼프를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친구로 둬야죠. 오늘 안으로 촛불 저녁 식사가 다시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 친구들이 진짜 적이 될 거라고 믿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중학교 친구 사이의 갈등 같은 거예요. 두 사람 다 고집이 Junior 세죠. high school situation between two, as we know, very stubborn individuals. 만약 6번째 에피소드에서도 화해하지 못한다면 당시의 낙관적인 전망을 바꾸실 건가요? 만약 이 갈등이 계속 길어진다면 분명히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엔 중학교 때처럼 결국 다시 친구가 될 거예요. 중재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백악관과 공화당 모두가 나서고 있는 거예요. White House, there's a lot in D.C. on the Republican Party and everywhere. 이미 거리가 생겼고 어제 일어난 일들로 백악관이 정말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령 조금 더 부드럽게 논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긴장이 남을 수 있죠. 이게 중국이 BYD를 이용할 기회일까요? 미국에서 BYD 차가 생산될 가능성이 있나요? BYD. Are we going to see BYD cars made in the United States? 이건 더 큰 포커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머스크와 트럼프는 그 테이블의 핵심 플레이어죠. Trump are key players at that poker, baccarat table, however you want to think about it. 중국은 이 상황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머스크는 팀 쿡과 함께 중국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베이징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죠. 그래서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Nice in Beijing as well. So there is some balance going on here. But look, 머스크가 트럼프와 거리를 두면서도 친구로 남기를 원한다고 봐요. 지난 몇 주, 몇 달, 특히 최근 수문의 시간이 정말 이상했죠. 하지만 오늘 안으로 주말까지 but I do believe by the end of the day and going into the weekend, 상황이 더 악화되진 않을 거라고 믿어요. 냉정한 판단이 나올 거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다시 오를 거예요. 테슬라는 지나치게 매도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어두운 시기로 접어든다고 보지 않는 한 저는 이걸 it's like a 기회로 dark 봅니다. period. To me, I think we view this as an opportunity. 자, 영상을 다 봤는데 테슬라를 10년 넘게 분석해온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 상황을 정말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CNBC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말이 된다면 이들은 다시 만나서 식사를 할 거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규제나 비즈니스 판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인데요. 이 댄 아이브스의 말을 들으면 이 갈등이 표면상 보이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다는 신호로 들리고 이를 트와일라이트 존이라는 미국 TV쇼의 현 상황을 비유하며 내 커리어에서 손꼽히는 매우 이상한 날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두 거물들이 의도적으로 시선을 끌기 위한 연극을 펼치는 느낌이란 뜻인데 이 월가와 댄 아이브스의 분석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자,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비전이 이 논란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고 있고 모든 소음을 무시하고 자율주행의 비전을 봐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번 문제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이 이 둘의 갈등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 5에서 10%의 손상을 입혔다고 우려하지만 댄 아이브스는 과도한 반응이라며 차분히 상황을 지켜볼 것을 제안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일론 머스크는 이 쇼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일까요? 아니면 더 큰 전략이 있는 걸까요? 이 머스크가 트럼프와 거리를 두는 것이 브랜드의 리셋을 위한 것이라면 그 배경의 숨은 이유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계속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댄 아이브스는 머스크의 행동의 숨은 의도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머스크는 트럼프와의 거리두기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리셋하려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명확하다 말하는데 이 트럼프와의 지나친 동맹 이미지가 민주당 지지층과 글로벌 소비자, 특히 중국 시장에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은 테슬라의 주요 시장 중 하나로 현지 소비자와 정부의 인식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더해 미국은 지금 불법 이민자 폭동이라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혼란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거의 전쟁터 수준이고 이 트럼프는 주 방위군을 소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로 인해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났는데요. 마치 무대 위의 조명이 다른 배우에게로 옮겨간 듯한 상황입니다. 자, 댄 아이브스는 이 틈을 이용해 머스크가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하며 로보택시 출시에 집중할 기회를 잡았다고 보고 있고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정말 계획된 수순이라면 다음 수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여기서 바로 로보택시라는 카드가 등장하게 되는데 6월 12일 테슬라의 자율주행 미래가 판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머스크와 트럼프의 경쟁이 진화되고 이 테슬라의 전략 핵심인 로보택시가 시작된다면 이 테슬라의 진짜 경쟁자는 과연 누구인지 이제부터 그 경쟁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이번 목요일 6월 12일에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반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시작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관련된 희망을 덮고 있는 상황이지만 월가에서는 12일에 테슬라가 발표하는 시점까지 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자, 일반 투자자의 생각과 월가의 행동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를 미래의 시작점이라고 부르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이는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자율주행의 리더로서 도약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 테슬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가 현재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구글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는 최근 인터뷰에서 웨이모는 10년 넘게 조용히 실력을 쌓아왔고 로봇공학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테슬라와 직접 경쟁한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말하며 테슬라와의 경쟁이 아님을 애써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로보택시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구글은 테슬라의 이번 로보택시 서비스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구글 CEO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언급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가 웨이모입니다. 10년도 더 전에 처음으로 웨이모 차량, 그러니까 구글의 자율주행차를 봤을 때 저에게는 로보틱스에 있어서 큰 깨달음의 순간이었죠. For me, it was an aha moment for robotics. 그건 저를 로보틱스에 더 깊이 빠져들게 했고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해줬어요. 정말 대단한 프로토이고 그 상징성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엄청난 도전이거였죠. 당신이 스쿠버 다이빙에 비유했듯이 웨이모는 오랫동안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조용히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많은 테스트를 하고 운행 영역을 점점 넓혀왔어요. 우선 1천만 회의 유료 로보택시 운행을 축하드립니다. 웨이모 프로젝트에서 얻은 끈기와 인내에 대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저는 웨이모의 진전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호시했던 것 중 하나는 흔히 말하죠. 처음 80%는 쉽지만 마지막 20%가 전체 시간의 80%를 차지한다고.
우리는 웨이모가 그 단계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죠. 다른 많은 자율주행 회사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We knew we were the technology gap between, while there were many people, many other self-driving companies, we knew the technology gap was there. In 사실 fact, 다른 사람들이 웨이모를 의심하던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웨이모에 더 투자하기로 결정했죠. 어딘가 직관에 반하는 결정이었지만 우리는 항상 심층 기술 회사였고 웨이모는 AI 로봇을 만드는 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But I think, look, we've always been a deep technology company, and Waymo is a version of kind of building a AI robot that 우리는 works 그런 well.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력을 느끼고 그곳에 있는 팀의 역량은 정말 대단하죠. 이 분야를 아주 가까이 지켜보신 분과 이야기하고 있으니 잘 아시겠지만 웨이모가 성공할 거라는 건 분명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요. Who knows the space well, but it was very obvious it's going to get there, and there's still more work to do. But 우리는 we- 항상 it's a 야망과 good 안전을 example 동시에 where we 우선시했고 prioritize 그 두 가지에 똑같이 헌신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밀어붙였죠. 사람들이 그 경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기쁩니다. 올해는 확실히 규모를 많이 키웠고 2026년에도 계속 확장할 겁니다. How it's working, how much people love the experience, and this year has definitely we've scaled up a lot, and we'll continue scaling up in 26. That 그렇지만 said,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죠. 당신은 테슬라가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어요. 다른 테크 CEO들과도 존중을 표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테슬라의 로보택시 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쟁으로 보시나요? 경쟁을 즐기시나요? 구글은 스페이스X의 초기이자 가장 큰 투자자 중 하나였죠. 스페이스X의 성과에 정말 기뻐하고 회사로서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테슬라와 직접 경쟁하지 않아요. 우리는 차를 만들지 않으니까요. Investors as a company there, right? And look, we don't compete with Tesla directly. We are not making cars. etc., 우리는 right? 레벨 We are 4, building 레벨 5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어요. autonomy. We build 웨이모 APIs 드라이버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이죠. can be used in many settings. 테슬라도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죠. 저는 일론이 하는 일은 뭐든 성공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그건 의심하지 않아요. Would succeed in whatever he does. So, that is not something I question. 하지만 이 분야는 정말 넓은 공간이에요. 교통 분야의 기회는 엄청나죠. 웨이모 드라이버는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테슬라도 잘할 거고 웨이모도 잘할 거로 봐요. It's a general purpose technology we can apply in many situations. So you have a vast green space. In all future scenarios, I see Tesla doing well and Waymo doing well. 당신이 비유했듯이 AI의 역사가 쓰일 때 자율주행차가 모든 걸 바꾸는 큰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autonomous vehicles, self-driving cars is like the big thing that changes everything. Imagine over a period of 10년, a decade 20년 or 후를 two, 상상해 보세요. just the complete 수동 운전에서 transition to 자율주행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in ways 오히려 we 예측하지 might 못한 not 방식으로 predict. 세상에서 이동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죠. Completely. 그 가능성과 You know, the 그로 인한 possibility of 2차, that 3차 and 파급 the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second 지금 and third 테슬라에서 order 보듯이 as you're seeing 알파벳 in 내부에서도 very 웨이모나 possible. 제미나이 로보틱스 관련해서 다른 로보틱스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nternally with Alphabet, maybe Waymo, maybe some of the Gemini robotics stuff, it might lead you into the other domains of robotics. 'Cause we should 웨이모는 remember 로봇이라는 that 걸 Waymo is 잊지 a 말아야죠. robot. 단지 바퀴 This happens to 4개 be 달린 a 로봇일 robot. 뿐이에요. So you- 당신이 you 말한 look at 다음 the next 큰 도약은 AI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고 we can also throw that 로보틱스 into 분야에서 that 큰 package. 깨달음의 순간이 될 수 있다고 Big 했죠. aha moment might 그게 be 어떤 with 모습일 것 같나요? robotics. What do you think that would look like? 구글 딥마인드 팀은 제미나이 로보틱스에 매우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는 확실히 기반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연구에서도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로보틱스 응용도 분명히 고려하고 있어요. We obviously are thinking about applications in robotics. 우리는 진지하게 일하고 있고 현재 몇몇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지만 아직 외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완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큰 진전을 이뤘다는 의지가 있는 분야예요. But it's an area we are definitely committed to driving a lot of progress. But I 저는 think AI AI가 ends up driving 로보틱스에서 that 엄청난 진전을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분야는 한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하드웨어는 놀라운 발전을 이뤘지만 소프트웨어가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제 AI와 우리가 만든 범용 모델들 덕분에 이 모델들을 현실 세계에서 안전하고 범용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두 회사는 AI 기반 로봇 시스템을 통해 자율주행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웨이모의 차량이 바퀴 달린 로봇일 뿐이라며 자율주행을 로봇 공학의 확장으로 정의하고 있고, 테슬라 역시 차량을 하나의 로봇으로 재해석하며 경쟁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경주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교통과 일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엄청난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순다르 피차이는 완전 자율주행으로의 전환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알고 있던 교통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하며 자율주행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와 웨이모의 방식은 다르지만 두 회사의 목표는 정말 동일하고요. 그것은 바로 교통의 자율화이고, 이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음식 배달, 물류, 심지어 도시의 설계까지 완전히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구글은 AI가 이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결국 자율주행에서 시작해 로봇공학으로 큰 진보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 자율주행 전쟁은 단순한 과도기일 뿐이며 결국 두 회사 모두 진짜 싸움은 로봇이 최종 목표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고, 구글 역시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야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로봇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방법이 가격적인 면으로 볼 때나 확장성 면에서 볼 때 구글의 방법보다는 훨씬 더 앞서고 있는 방법이며, 6월 12일 우리는 테슬라의 접근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로봇이라는 미래를 누가 승리하게 될지 이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결론적으로 머스크와 트럼프는 다시 친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머스크는 공화당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고, 이는 중국 시장에서의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로보택시 규제를 위해서는 공화당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치적 줄타기가 끝나면 남는 것은 자율주행 시장에서의 독점적 기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댄 아이브스는 현재 테슬라 주가가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과는 다르게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말합니다.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과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이 이번 갈등이 로보택시의 실패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일론이 일부러 이런다라는 댓글을 달며 일론 머스크를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 최고의 CEO 중 하나인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은 당연히 뭐든 성공할 거라 말하며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구의 말이 맞을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6월 12일 테슬라와 구글의 자율주행 전쟁이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면 누가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테슬라가 승리하게 된다면 다음 전쟁인 로봇에서는 누가 승리자가 될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이 역사를 목격하길 기대하며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